시험 대비 개념 테스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에는 크게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어요. 자,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이 두 가지 내용만 알면 되니까 집중해서 듣도록 합시다.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어떤 도형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평행이동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 점이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2,1이라는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2,1이라는 이렇게 점이 있으면 이 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뭐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점을 X축으로 1만큼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겠죠. 자, 1만큼 이동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3 되는 거지. 그래 놓고 Y축으로 2칸을 더 가라는 거니까 한 칸, 2칸 가서 여기에 점이 찍히겠네. 그러면 3이 될 거고 2칸 가면 얼마가 돼? 3이 돼서 이 점은 어떻게 바뀌냐면 X축으로 1만큼 가고 Y축으로 2만큼 올라가면 요 점이 된다. 요 점은 3,3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매번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찾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규칙을 찾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2에다가 1만큼을 더해줬지. 그치. 그리고 1에다 2만큼 더해줬네. 그러면 점 x, 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x좌표에다 이동한 것만큼 더해주라는 소린 거야. y좌표에다가도 이동한 것만큼. 그래서 x, y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평행이동을 한다는 거. 이때 이 평행이동을 x, y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돼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기호로 써 있을 때 이거를 보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했구나. 그걸 알면 되는 거.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개념 체크 20번. 다른 점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1에다 뭐 해주자? 4 더하고 5에다가 뭐 해주자? 마이너스 2 해줘서 뭐가 된다? 5,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도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만큼. 그럼 2,1이 돼서 이렇게 평행이동한 점들이 나온다는 거. 쉽죠? 자, 그럼 이제 요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땐 요런 단순한 것도 나오긴 하지만 21번 같은 문제들이 더 잘 나오겠지. 자, 점 3,4를 점 4,2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자, 그러면 3,4라는 애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4,2가 됐대요. 자,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X축 방향으로 그치 1만큼 평행이동했고 그 다음 Y축 방향으로는 4가 2가 됐다는 건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그럼 A, B가 마이너스 2,1로 옮겨졌대요. 그럼 평행이동은 똑같이 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니까 우리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면 A에다 1 더한 거랑 B에다 2 뺀 거겠네? 이게 누구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2,1이랑 같은 거죠? 자, 그러면 X좌표가 똑같아야 되니까 A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Y좌표도 똑같아야 되니까 B는 플러스 2 되니까 얼마? 3.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 마이너스 3 더하기 3 하니까 0 이러고 나오겠네? 그래서 평행이동은 X만큼 더해주고 Y축 방향으로 더해준다. 이거는 점의 평행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이동시킬 때는 부호가 그대로 더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도형의 평행이동을 생각해보자. 자, 도형의 평행이동은
방정식 f x, y는 0이라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이건 결론 붙여 얘기자 되면 어떻게 되냐면 x 대신에 x-a를 집어넣고요, y 대신에는 y-b를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왜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를 생각해 보자. 자, 2차 함수 꼭지점이 뭐가 되는 거지? 1,2가 되겠지. 1,2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2차 함수가 되겠네. 그럼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꼭지점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꼭지점은 원래 1,2였잖아. 근데 x축으로 한 칸만큼 갔어. 그 다음에 y축으로도 한 칸만큼 올라가니까 꼭지점은 2,3이 돼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네. 꼭지점이 1,2였는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서 2,3이 된 거야. 자, 그럼 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y는 꼭지점이 2,3이니까 어떻게 돼? y-2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원래 있었던 게 x-1이었어요. 근데 x-2가 됐네요. 그러면 x-1에다가 뭐 해준 거야? 빼기 1을 해줘야지 x-2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원래는 플러스 2가 있었는데 더하기 1 해준 거네. 플러스 2 더하기 1 이렇게. 그럼 요거를 요쪽으로 이렇게 넘긴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y 빼기 1은 x-1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원래 식에다 x-1을 쓴 거지.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y에다가 뭘 써줬어? y-1.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써준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x 대신에 x-a를 쓰는 거고요.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y 대신에 뭘 쓴다? y-b만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개념 체크 21번 보면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쓰세요. 그랬어. 그럼 y 대신에 뭐 쓰라고요? y-3을. x 대신에 뭘 쓰라고요? x 부호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1을. 이렇게만 써주면 끝나는 거. 그럼 y는 4x 요거 분개하면 4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3 넘어오니까 플러스 3 돼서 얼마? 플러스 9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 x 대신에 뭐 써라? x 플러스 1. 그 다음 원래 있었던 거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자, y 대신에 뭐 써라? y-3. 원래 있었던 플러스 5의 제곱 그대로 써주고 평행이동을 한다고 모양이나 크기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나오겠네. 평행이동은 크게 두 가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있습니다. 점의 이동은 그대로 방향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 x축 방향으로 a만큼 갔다 그러면 x 플러스 a를 해주면 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y 플러스 b를 써주시면 되는 거. 도형의 이동은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써서 정리만 해주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칭 이동을 해볼게. 대칭 이동은 말 그대로 점이랑 도형을 대칭시키는 거. 대칭시킨다는 건 x축으로도 대칭시킬 수 있고 y축으로도 대칭시킬 수 있고 원점으로도 대칭시킬 수 있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수도 있어. 그래서 대칭 이동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x축으로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x축으로 접어서
도형이 어디로 가는지, 점이 어디로 가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 자, 한번 해볼게. 자, 대칭이동. 어떤 도형을 한 직선 또는 한 점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으로 이동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대칭이동이라고 한다. 자, 그럼 대칭이동도 마찬가지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있어요. 자, 그럼 점의 이동부터 볼게요. 점의 이동은 점 x, y를 x축, y축 원점 및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야. 자,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축으로 그대로 접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x축을 기준으로 그대로 요 점을 접는 거야.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길이가 똑같겠네? 그치. 그럼 요 점은 x좌표는 그대로 있겠죠. 근데 y좌표만 변하겠네? y좌표가 여기가 y였던 게 그대로 접었으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y가 되겠지.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라. 그러면 x, y라는 애가 어떻게 바뀌냐면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쉽게 기억하려면 뭐 해라? 어디에 부호만 바꿔라? x축 대칭이다 그러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모양으로 기억하면 돼. x축으로 접으니까 x좌표는 그대로 있고 y가 바뀐다. 그거만 기억하면 되고.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이번에 y축을 기준으로 접겠네? 그러면 그대로 옆으로 가서 길이가 똑같은 점이 돼야 되니까 어디에 좌표가 바뀌는 거야? 그치. x좌표가 x였던 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x, y를 y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x, y가 돼서 어디에 부호가 바뀐다?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원점 대칭. 원점이라는 거는 요 점에 대해서 그대로 대칭시켜 원점을 기준으로 접는다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 점이 어떻게 가서 그치 요쪽 가서 요 길이는 당연히 똑같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치 x좌표도 바뀌었어. y좌표도 바뀌었네.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다. x, y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x, y의 부호가 모두 바뀌는 거. x, y 좌표의 부호가 모두 바뀌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 y는 x에 대해서. 직선 y는 x에 대해서도 똑같아. 이 y는 x에 대해서 접으면 되는 거니까 요 점이 어디로 오겠어? 그치, 요쪽으로 와서 여기가 길이가 같아지는 거겠지? 자,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우리 요 점은 여기가 x, 여기가 y가 될 거야. 자, 그럼 그걸 그대로 접는다고 쳐봐. 그럼 y는 x라는 건 x랑 y가 똑같잖아. 그럼 요게 그대로 넘어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 좌표가 여기로 오겠지. y, 여기는 x. 그래야지 요게 길이가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 y는 y, x로 바뀌어서 얘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은 다 부호가 바뀌었지만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건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고 x, y 좌표가 바뀌는 거야. 그거만 기억해 주면 돼. 좌표가 바뀐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개념 체크 22번. 3,-6을 x축, y축, 원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랬어. 자, x축 대칭이다. 그럼 어디 부호가 바뀐다고? 그치, y의 부호가 바뀌어. 그럼 어떻게 된다? 3,6 모르겠음?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놓고 요 점을 x축에 대해서 가상으로 접어봐. 그럼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y좌표가 바뀌는 거. 이번엔 y축 대칭이래. y축 대칭이면 어디가 바뀌어라? 그치, 요거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니까 x축 좌표의 부호가 바뀌어라.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부호가 바뀐다. 마이너스 3,6 될 거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y는 x가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는 그대로 가서 어디 이렇게 바뀌어라. x랑 y의 좌표를 바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6,3 이렇게 되겠죠. 그거만 기억해 주면 되는 거.
대칭이동, 점의 이동은 부호만 바꾸고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자리를 바꿔라. 자, 이제 도형의 대칭이동. 도형의 대칭이동은 점을 이동시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 x축 대칭이면 어디의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어? y의 부호가 바뀐다니까 x, 마이너스 y가 되겠지. 그러면서 그대로 접힌다고 그랬으니까 모양이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대로 접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도형의 대칭이동은 f, x축 대칭이니까 어디의 부호? y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얘는 똑같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기만 하면 된다. 대입한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y축 대칭도 똑같아. 점 이동시킨다고 생각해봐. 그럼 점이 그대로 와서 요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니까 어디 부호가 바뀌어? 그치, x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 y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 거야? 요게 그대로 접히니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제 모양이 똑같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f, x, y가 0인 게 y축 대칭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원점 대칭은 똑같이 요게 그대로 가서 원점에서 되는 걸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요 좌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네. 그래서 f, x, y는 0이라는 애가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된다는 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해라. 그거만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점을 먼저 이동시킨다 생각하면 y, x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모양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x, y는 0이라는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x, y 자리를 바꿔라. 그래서 f, y, x는 0이 된다는 거. x 대신에는 y를, y 대신에는 x를 대입한다. 자,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라는 도형을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자, x축 대칭 이동했다. 그럼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디의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치, y의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럼 y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3x 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가?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y축 대칭이다 그러면 어디의 부호가 바뀐다? 그치, x의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3x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는 거야. 됐죠? 요거를 조금 뭐 마이너스로 나눠서 써주고 싶으신 분들은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여기까지 정리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자, 원점이면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로 나눠서 쓰면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x, y 자리를 바꾼다 그랬으니까 3y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요거를 뭐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 이러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한번 봐보자. 얘는 선생님이 왜 써놨냐면 친구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x제곱은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x제곱은 x를 제곱하나 마이너스 x를 제곱하나 어차피 부호는 변함이 없지. 그래서 x제곱일 때는 변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뭐부터? x축 대칭을 해볼게요. 자, x축 대칭이면 어디 부호가 바뀐다 그랬어?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겠네. 자, 그럼 마이너스로 나눠서 답을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자, 두 번째는 y축 대칭을 해볼게요. 자, y축 대칭이면 어디 부호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치, x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지. 그럼 y는 그대로 쓰고 x부호가 바뀌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자 그랬잖아. 그럼 써볼게 일단은.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x를 제곱하면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그냥 x제곱이랑 똑같겠죠. 플러스 2x 플러스 3. 요게 y축 대칭이 된다는 거. 요거만 조심해주면 돼. x제곱이 아니고 x 앞에 개수만 바꿔주면 되는 거, 부호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면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y는, 자, x제곱은 그냥 제곱하는 거니까 안 바뀐다고 그랬고, 플러스 2x 플러스 3. 요거 마이너스로 나눠서 정리해 주는 게 낫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원점 대칭. 자,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자. 자, 네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xy 자리 바꾼다고 그랬으니까 x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3.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x 대신엔 y를, y 대신엔 x를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걸 굳이 y는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이대로 냅둬도 되는 거. 자, 그래서 대칭이동은 평행이동보다 좀 쉬우면 쉽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나? 근데 어려운 문제들은 대칭이동에서 더 잘 나와. 왜냐? 응용할 것들이 많거든. 그게 이제 개념 체크 24번이나 아니면 점에 대한 대칭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자, 그럼 한번 볼게. 개념 체크 24번. 직선 a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그랬어. 그럼 일단 대칭 이동한 직선을 찾아볼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x랑 y 자리 바꾸는 거니까 어떻게 돼? ay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러면 요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직선이 어떻게 지나갈 때까? 그렇지. 원의 중심이 항상 있을 거야. 그럼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중심을 지나가야지만 2등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지? 중심을 안 지나가고는 2등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소리는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소리야. 그래야지 넓이를 2등분할 거 아니야. 그럼 원의 중심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1. 요건 알 수 있지. 우리 원의 방정식 할 때 했잖아.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1이니까 이거를 요 직선에다 뭐 해라? 대입하면 끝나겠네? 자,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a 곱하기 1 빼기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6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a는 얼마다? 8. 그치?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 계산해서 넘겨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a는 8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 자, 이번에 이제 시험에서도 잘 나오고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 점에 대한 대칭이동,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이 두 가지를 해보면 기본 대칭이동에 대한 문제는 다 마스터할 수 있어. 자, 그럼 점에 대한 대칭이동부터 한번 봐볼게.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점의 이동을 해보긴 했지만 점에서 점으로 이동할 때는 x축 대칭 그러면 어떻게 했어, 선생님이? x축으로 접으라고 그랬으니까 길이들이 똑같아지잖아. 그것처럼 봐봐. 점 px, y를 점 a, b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x, y가 있어. 그럼 이거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 그러면 대칭 이동한다는 소리는 그대로 가서 접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 길이나 요 길이나 같겠지. 그래서 우리가 점의 대칭 이동을 할 때는요, 중점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점 a, b는 선분 P'의 중점이 된다. 요거 P'이 빠져버렸네. P'이라고 써야 되겠죠. 개념 체크 25번을 한번 봐볼게요. 자, 점 2, 마삼이 있어요.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2,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그랬네. 자, 그럼 직선을 하나 그은다고 생각해 볼게. 자, 그대로 가서 접으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1에서랑 요 거리나 내가 구하려는 요 점의 좌표나 요 점의 좌표를 뭐 a, b라고 잡을게. 그럼 요 길이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2,1이라는 애는 a, b와 2, 마이너스 3의 중점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중점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됐었어? 우리가 구하려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고 치면 두 점의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라 했던 건 기억하죠? 자, 중점은 2분의 2 플러스 a랑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b. 이게 중점이잖아. 이 중점 좌표가 누구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2,1이랑 같아야 된다고. 그럼 x좌표는 x좌표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2분의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일 거고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1이겠죠. 그럼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2가 될 거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b는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좌표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5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그럼 뭐 하면 돼? 중점 구한다. 그거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요건 한번 봐보자. 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점 P, x, y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야. 이것도 P'이라고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점이 x, y라는 애가 있어. 요 점을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요 점이 그대로 와서 이렇게 찍히겠죠. 이게 x', y''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도 봐봐. 자, 이 길이랑 이 길이 당연히 같겠지. 그러면 P와 P'의 중점은 어디 있어야 될까? 그치,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되겠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위에 점이 되겠죠. 이해 갔죠? 이거의 중점, 두 점의 중점이 m이라고 한다면 요 m이 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직선의 대칭 이동을 구할 땐 중점 조건이랑 수직 조건. 수직이라는 건 뭐냐면 x, y, p랑 P'이 있어. 요 직선을 긋는다 치면 이 직선이랑 그대로 접는 거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수직 되겠지. 자, 그러면 수직 조건은 직선 P'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서로 수직이다. 우리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뭐 해야 돼? 기울기의 곱이 어떻다? 마이너스 1이다. 요것만 기억해 주면 되겠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우리 P와 P'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아? x 마이너스 x 프라임 분의 y 마이너스 y 프라임이 직선 P'의 기울기겠죠? 그리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거의 기울기는 y는으로 정리한다 생각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니까 기울기는 x 앞에 계수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 거 얘네들이 곱한 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요거만 기억해 주면 돼. 자, 개념 체크 26번 같은 문제가 제일 잘 나올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점 1,4. 자, 점 1,4가 있어요. 이 점을 y는 2x-3에 대해서 대칭시켜 주세요. 그러면 대칭시킨다는 건 그대로 접어서 여기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요 점을 a, b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라 그랬어? 대칭 이동이니까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두 점의 중점 m이라는 애 중점 2분의 a 플러스 1이랑 2분의 b 플러스 4 요 좌표가 어디 위에 있다? y는 2x-3 위에 점이다. 그거 기억하면 되니까 대입하라고 그랬지?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b 플러스 4는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약분하시고 b 플러스 4는 2a 플러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양변에다 2 곱했으니까. 따라서 2a 마이너스 b는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식 하나 세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4랑 a, b를 이렇게 연결한 직선과 y는 2x-3은 서로 무슨 관계? 그치, 수직. 자, 수직이면 우리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랬으니까 1,4랑 a,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a-1분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b-4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여기다 곱하기
y는 2x-3의 기울기는 2. 서로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a-1을 없앨게요. a-1을 없애면 되니까 2b-8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양변에 a-1을 곱하면. 자, 그럼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9다. 이런 식 하나 나오겠죠. 마이너스 8이 넘어가니까 뭐가 돼? 플러스 9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두 식을 연립합시다.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요거 위에 식에다 곱하기 2 할까요? 자, 그러면 4a-2b는 28에 16 될 거고 a 플러스 2b는 9 될 거고 둘이 더해주면 5a가 25 될 거고 a는 5. a가 오면 b는 a에다 5 집어넣으면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2, 5, 10-b가 8이니까 b는 얼마? 그치, 2 된다. 그래서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5,2가 된다. 자, 그래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다. 그러면 중점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그러면 중점 조건,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그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해서 대칭 이동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또 단골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문제. 자, 개념 체크 27번. 0,2라는 점이 있어. 0,2. 자, 요게 A좌표. 그 다음에 6,3. 요게 B좌표. X축 위를 움직이는 P점이 있대요. 자, X축 위라는 건 X축이 여기니까 X축 위에 있는 점 뭐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P는 움직이지니까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든 상관없어. 근데 AP 더하기 BP의 뭘 구해라? 최소값. 우리 최소값을 생각하면 길이의 최소는 직선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야. 최소값은 구할 때 뭐 하라고? 직선을 만들어라. 왜 거리를 찾을 때 제일 짧은 거리는 어떻게 돼? 바로 다이렉트로 갈 때잖아. 우리가 시내를 나가는데 물론 저 어디야? 마구형 사거리로 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나갈 수도 있지만 아니면 또 주공으로 지나서 이렇게 삥 돌아서 갈 수도 있지. 근데 제일 빠른 길은 어떻게? 여기서 쭉 직진해서 그냥 바로 가는 길이겠지. 그거랑 똑같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면 직선을 만들면 돼. 그럼 직선을 만들려면 점을 하나 이동시키면 되겠지. A점을 이동시켜도 되고요. B점을 이동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편한 걸 하나 이동해보자. 뭘 이동할까? 선생님은 B점을 이동할게요. B점을 어떻게 이동할 거냐면 X축 위에서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야. 그럼 B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거 잘 안 보이겠다. 자, B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그대로 접으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바뀌어? B'이 X좌표는 그대로 있는데 Y좌표만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A랑 B'에 직선을 하나 그어볼게. 자,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어볼게. 그러면 어차피 BP의 길이나 B'P의 길이나 요 길이는 같겠죠. 3개짜리를 해야지. 왜냐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합동일 테니까. 자, 그러면 요 P점은 어디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AP 더하기 BP의 길이가 최소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결국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해라는 소리는 얘는 AB'의 길이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으면 될 거 아니야, 무조건. P점이 여기 있으면 요렇게 그려질 거고. 그치?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소값은 AB'의 거리. 그러면 0,2하고 6,3 사이의 거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찾을 때 어떻게 했어? 6-0의 제곱, -3-2의 제곱 이렇게 했으니까 6, 6에 36, 5, 25 얼만가? 61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루트 61 이게 최소값이 된다. AP 더하기 BP 선분의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면 둘 중에 한 점을 대칭 이동해서 직선을 무조건 만들어서 그 점을 찾으면 된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점의 이동, 대칭의 이동은 완벽히 할 수 있을 거야.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시험 대비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만 해서 자세한 개념 설명은 생략을 했어. 그래서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꼭 질문을 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꼭 질문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우리 매번 시험 준비해봤지만 어때? 선생님이 떠들 때는 되게 쉬워 보여, 그지? 근데 막상 연필 들고 풀려고 그러면 안 풀린단 말이야. 수학은 더더욱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이제 꼭 손가락으로 풀어서 답이 나와야지 자기 거야. 딱 보고서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라고는 점수랑 연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목표 점수 달성하고 싶으신 분들, 한 번 갖고 안 되는 사람들은 2번 해야 되고, 2번 갖고 안 되는 사람은 3번 하고, 3번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10번이고 100번이고 풀어봐야지. 풀어서 자기 걸로 꼭 만들어야 되는 거. 선생님이 꼭 그거만 요번에 부탁하자.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